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와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등 광주의 현안 사업들이 대부분 정부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올해 대입 수험생들의 수능시험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정시보직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교육청의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교육을 위해 써야 할 돈이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섬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발족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의 현안 사업 예산들이 우여곡절 끝에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당초 요구에게는 못 미치지만 사업 추진에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최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점검회의에서 내년 2월로 보류된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건설 사업. 내년 정부 예산 확보 여부가 불투명했는데 국회 예산심사 마지막 날 산단 조성비 3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광주시가 당초 요구한 353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액수지만 내년 사업 시작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고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가능성도 한층 밝아졌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그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의미를 부여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가 내년도에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됩니다. 2019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역시 정부 문서 비절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예산 불가 입장을 밝혀왔지만 여야의 합의로 2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광주시 역시 내년 예산으로 17억 원을 반영한 상태에서 대회 반납설 등 개최 논란의 종지부를 짓고 조직위 구성과 선수촌 건립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급적이면 내년 한 5월경 정도에 조직위를 출범하고 그 이후에 사무국을 꾸려서 조직이나 사무국에서 해야 될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예산 역시 기존에 반영된 490억 원 이외에 컨텐츠 확보비 명목으로 80억 원이 추가 반영됐고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 이전 사업비 15억 원 역시 내년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새누리당 광주시당이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조성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비 확보는 광주 발전의 획기적인 사안으로 기획 단계부터 예산 반영까지 새누리당과 광주시가 긴밀히 협조해 이룬 성과라며 앞으로도 광주 발전을 위해 정책 공조 등을 통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해안철도와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건설 사업 예산도 증액돼 내년도 정부 예산에 포함됐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활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목포 보성간 남해안철도 사업. 사업 착수 13년 만인 올해 전 구간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250억 원이었지만 국회에서 250억 원이 증액돼 5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남해안철도 사업비가 정부안보다 증액된 것은 앞으로 2020년까지 완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확정된 전남 지역 국고 지원 규모는 5조 5,884억 원으로 올해 확보된 예산보다 2,63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남해안철도 건설,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등은 정부안보다 국회에서 증액됐습니다. 세계 대형 SOC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전남 지역 건설 공사가 활기를 띠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능성 화학 소재 클러스터 구축 등은 연관 기업 육성을 통해 전남 차세대 성장 동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양항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와 해양안전기념관 건립, 체감형 게임센터 구축 사업 등 신규 사업 예산도 확보됐습니다. 하지만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과 국립김산업연구소 건립 사업 등은 정부 예산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또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한 전남 농어업인 지원 예산 등이 정부 예산에 많이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추위와 함께 눈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는데요. 현재 광주가 5.7도지만 찬바람이 쌩쌩 불어오면서 체감온도 3도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낮에는 6도에 머물면서 아침에 비해 거의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무조건 따뜻한 옷차림하셔야겠습니다. 오전 늦게부터는 비와 눈이 예상되고요. 밤부터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전남 동부 내륙에는 최고 10, 광주 전남에는 1에서 5cm가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오늘 밤을 기점으로 곡성과 구례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서해안은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광주의 가시거리가 20km로 시야는 시원한데요. 오전 늦게부터는 비가, 밤부터는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장성, 담양 5도, 광주 5도, 화순 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 3도 낮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6도에서 7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장성 5도, 광주 6도, 장흥 6도, 해남과 완도 7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수능시험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시험이 어려웠던 탓인지 수험생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년 동안 학업의 결과를 한 장의 성적표로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 번호 순서대로 전달된 성적표를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들여다봅니다. 이미 가채점을 통해서 예상 점수를 짐작하고는 있었지만 어려웠던 수능 탓에 실망감이 밀려듭니다. 올해도 물수능일 거라고 다 예측을 했었는데 물수능이 아니라 불수능이었구나. 이런 약간 허탈감. 정시 모집 비중이 낮아진 상황에서 수시를 노리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 등급 안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면접을 봐서 최종 합격이 나오긴 하겠지만 일단 최저는 맞췄으니까 어떻게 기대를 해봐야겠죠. 지난해와 달리 올해 수능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진학 담당 교사들도 수시에 지원한 학생들이 합격 가능권에 들었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수시에서 최저를 못 맞춘 친구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나오면 그 아이들이 이제 정시로 이월이 되니까 아무래도 정시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수능 시험 성적이 공개되면서 이젠 말 그대로 입시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은 주 야간 상담센터를 개설해 정시에 대비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담임선생님들과 본인의 그 대학별 유불리를 따져서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대학별 전형 방식과 기준이 다양한 만큼 정확한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내년부터 유치원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을 삭감하기로 한 데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사립유치원 비상대책위원회는 광주시 교육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대한 예산 지원금을 70% 삭감할 경우 학부모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학부모들이 유치원 종일반에 자녀를 맡기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방과후 지원비 100%를 내년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사무관 승진자가 대구에서 연수를 받던 중 숨을 거뒀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에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49세 조모 씨가 대구광역시에 있는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들은 심근경색으로 돌연사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체 발행이 계속되면서 갈수록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부금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교육청은 전담 교육을 위해 쓸 돈으로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400억 원 수준이던 채무액은 올해는 7천억 원까지 급증했습니다. 내년에 새로 늘어날 빚은 2,900억 원 정도로 전체 채무액은 1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교육청이 계속 빚을 지는 이유는 정부가 주는 교부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거둔 세금 일부를 교부금으로 주게 돼 있는데 세액이 부족하면 이를 지방채를 발행해 메꿔왔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서 전라남도 교육청의 재정은 끝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는 지난해 100억 원을 넘겼고 내년부터 급격히 증가해 앞으로 5년 동안 2,500억 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있는데
원리금 상환이 집중되는 2021년부터는 재정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교육청은 전남의 아이들을 위해 쓰이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돈을 추가로 더 주지 않는 이상은 기존 사업비를 줄여서 이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전라남도 교육청의 재정 악화로 인해 갈수록 전남 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의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 교육부가 실태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거센 비판 여론에 대학은 뒤늦게 가해 학생을 제적하기로 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조선대에 공문을 보내 여자친구를 강금 폭행하고 벌금형을 받은 의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한 학교 측 조치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면 후속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학교 측에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학교 측은 학생 지도위원회를 열어 무리를 빚은 학생 A씨와 피해 학생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제적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이 적용됐습니다. A씨는 징계에 의해 제적 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복학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의 제적 결정은 여론의 비난에 따른 뒷북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초 학교 측은 사건 발생 뒤 같은 동료 원생인 피해 여성의 수업 조정 요구에 대해 연인 사이의 일이라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도 지난 3월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2달 전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해 역시 봐주기 판결을 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지검은 여자친구를 폭행의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 34살 A씨에게 감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 기소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감금죄가 아닌 상해죄만 적용해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상해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재판에 항소함에 따라 A씨는 2심에서 상해 감금죄에 대해 함께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년 동안 축사추에 시달려왔던 한 마을 주민들이 분뇨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축사 측은 고의가 아니라는 입장인데 문제는 썩어버린 갯벌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밤중 시커멓게 변해버린 바닷물이 썰물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주변에선 심한 악취가 나고 개들이 여기저기 죽어 있습니다. 둑처럼 막아놓은 폐타이어 사이로 돼지 분뇨가 흘러나오는 이 장면들을 촬영한 건 이 마을 주민들입니다. 바다로 흘러간가 봐. 바다 전체가 다 똥물이네. 바다 앞 축사의 폐수 방류가 의심된다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증거가 없다는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에 직접 나선 겁니다. 수치적으로 피해, 냄새도 피해 있지만은 낙지에도 지장이 있어요. 낙지뿐이 아니라 다 지금 낙지 자체가 냄새가 틈으면 죽어본다니까. 실제로 갯벌을 파보니 검게 썩어버린 바닥이 금방 모습을 드러냅니다. 돼지 1,300여 마리를 사육하는 축사 측은 하루 4, 5톤의 분뇨를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며 바다로 방류할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는 그걸 뿌릴 이유가 없어요. 이번에 그것은 이제 죽는 날 실수로 조금 이렇게 넘친 거 그거 갖고 그러는데. 문제가 불거지자 무안군은 해당 축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해 악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염된 갯벌을 정화할 책임은 어디에도 없어 낙지잡이 등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는 마을 주민들의 피해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술집주인 55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7일 밤 8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남구 박림동의 술집에서 고등학교 1학년 박모군 등 6명에게 17만 원가량의 술을 판매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수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45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7개월 동안 단열재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노인 6명에게 접근해 5억 1천여만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의 예비후보 등록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구 획정 논의가 오늘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무성 문재인 여야 대표와 정의화 국회의장 등은 오늘 회동을 갖고 한중 FTA 비준 동의안 처리 등으로 중단됐던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의 경우 8개 선거구 유지 여부와 동구가 어느 선거구와 합쳐져 분할될지가 관심이고 전남은 2개 선거구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편 내년 4.13 총선 출마 예상자의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에게 신당 합류에 제안했습니다. 박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의 혁신전당대회 개최 요구에 대해 가망 없는 것을 제안하는 것보다 새로운 시점에서 새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대표의 문안박 연대 제안에 대해서는 호남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중 FTA 국회 비준안이 통과된 가운데 전남의 지역구 의원 중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만 비준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연합 황주홍, 이윤석, 신정훈, 이계호, 김영록, 김승남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박지원 의원은 기권을, 우윤근, 주승용, 김성곤 의원은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농민단체는 내년 총선에서 찬성 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을 예고했습니다.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김민종 의원은 광주시가 기본설계 경제성 검토 과정에서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추가해 2호선 총 사업비를 부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4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광주시가 이 결과를 배제한 의도를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섬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국내 첫 합창단이 공식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달달 합창단으로 명명된 목포 외달도 주민들의 공연까지의 과정을 신광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에서 백길로 30분 거리에 있는 외달도. 경쾌한 피아노 소리에 맞춰 가냘픈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평균 연령 70세로 국내 최고령이자 섬 주민들로만 구성된 최초의 섬립 합창단입니다. 네, 재밌어요. 여론이 이렇게 모여서 하니까 재밌어요. 달달 합창단이라는 명칭은 사랑의 섬으로 유명한 외달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악보를 달달 외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농부와 민박집 주인, 회사원 등 직업도 다양하지만 노래 실력만큼은 저마다 섬마을 최고를 자부합니다. 달달 합창단이 창단 2달 만에 첫 공식 무대에 서는 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리허설을 마치고 주민들은 서로를 격려합니다. 이게 방긋방긋 웃으시면서 그냥 좀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가 뭐 프로가 아니잖아요. 공연을 기다리며 마음을 추스리는 동안 지난 9월 이후 매주 수요일 가졌던 힘겨운 연습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달달 합창단은 외국인이 포함된 청중들 앞에서 고향의 봄과 외달도의 노래 등 5곡을 불렀습니다. 지금도 파일을 보면 음악 악보가 아니라 한글로 그게 써져 있는 악보인데 연주까지 할 수 있는 곡까지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너무 큰 감동이었어요. 팍팍한 삶에 고단한 하루를 지냈던 섬마을 주민들. 달달 합창단으로 모이면서 웃음과 함께 공동체를 다시 찾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라남도는 자연재해로 보상받지 못하는 표고버섯과 곶감의 스페를 지원하는 방안을 산림청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올가을 잦은 비로 장흥에서는 표고가 물러지고 곰팡이 번짐으로 420톤을 수확하지 못해 21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양, 구례, 장성에서는 곶감을 말리는 과정에서 꼭지가 떨어지는 등 1,300여 톤, 10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고흥 지역의 물김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 고흥 지역에서는 6,797헥타르에서 67,700여 톤의 물김을 생산해 지난해와 비슷한 448억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흥군은 올해 고수온 현상으로 작황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최근 수온이 내려가면서 어장 환경이 개선돼 물김 가격도 120kg 한 포배당
10만 2천 원 선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도미니카 출신의 헥터 노엘 씨와 미국의 지크 스프릴 등 외국인 투수 2명을 영입했습니다. 노엘 씨 선수는 메이저리그 100경기 이상 등판한 우한 정통파 투수로 한화의 로저스에 이어 역대 두 번째 많은 $170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스프릴 선수는 최근 열린 프리미어 12의 미국 대표로 출전했던 선수로 $70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이로써 기아는 이미 재계약을 확정한 브래필 선수를 포함해 외국인 선수 3명을 모두 확정지었습니다.